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강수빈 한 바퀴. 김인현 3월 1일 정오 대한독립 만세. 꽃들이 사람 꽃들이 총성 속에 쓰러진다. 꽃들이 꿈들이 흩날린다. 3월 감세미에서 온 편지 첫 곡 들려드립니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면 실시간과 다시 듣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팟빵 어플을 통해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감세미에서 온 편지입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싼 날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날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100년도) 더 지난 그 새로운 봄의 시작에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어떤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햇살 가득한 어느 봄, 하루를 향한 희망이 있다는 건 행복이 아닐까요? 100여 년 전 꽃들의 희생으로 희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6.25 전후를 경험하신 어른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는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코너, 권성락 꿈교장 선생님의 코이잉어 그리고 코무덤 이야기입니다. 일본 그 가정에는 네. 거의 이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아, 연못이 있어요? 연못. 거기에 잉어를 키워. 아. 그 이야기를 내가 조금 교육과 관련해 드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코이 잉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코이 잉어는 주로 이제 일본 그 집 가정마다 연못에 기르는 잉어인데 물고기인데 코이 잉어는 일본은 지진이 또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 일본은 물론 대나무도 많이 있지만은 각 가정마다 이제 코이 잉어를 길러요. 이 코이 잉어가 그 유전자가 참 특이한 게 지진에 대해서 민감하고 네. 지진을 사전에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기르는데 이 코이 잉어가 그 어떤 생태성이 있느냐 하면은 어항에 기르면은 네. 그 공간이 작잖아요. 그죠? 네네네. 어항에 기르면은 뭐 한 5-6cm 네. 막 커봐야 한 8cm 자라는데 네. 이 코이 잉어를 그 큰 연못에 기르면은 네. 거의 한 서너 배, 한 25cm 정도 자란답니다. 아. 또
이 코잉어를 강에서 기르면은 한 1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 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고기가 네. 어떻게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성장이 다르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학부형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학부형 아이의 꿈이, 나는 꿈이 장래에 요만한, 요런 정도의 꿈을 가지고, 요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는 그 꿈밖에 성취가 안 되고, 아이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 꿈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그 자기가 살아가는 무대의 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앙드레 말로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평소 어릴 때 자기가 그 꾸는 꿈에 따라 가지고 그 성장하면서 그 꿈에 따라서 자기가 성취해 나가는 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변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코이잉어에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바처럼 그 아이들 교육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옛말에 그 아이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은 제주도 보내라는 그런 식으로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좌우를 받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죠? 환경은 물론 시간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공간적인 이렇게 요즘 환경이, 특히 공간적인 환경이 아이들 교육에 중요하다는 그걸 제가 항상 학부형들한테 강조를 하는. 전에 그 선친께서 일본에 계실 때, 일본에는 그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그 지진 때문에.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 관동 대지진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선친이 일본 계실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조선전 해가지고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구타를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고, 특히 그 이제 해방 직전에는 막 전쟁 해가지고 패망하는 그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날카로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을 많이 죽였답니다. 예. 한국 사람을, 그래,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래,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원수를 생각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물론 기쁘지만은, 일본 사람은 또 그 반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이 한국 사람이 총살당하고 많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빠뜨렸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어쨌든 그 일본 국민성이 그 우리나라와 옛날 그 조선 때부터 이렇게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임진왜란하고 이런 얘기들 오면은 또 제가 참 그거 가서 그 코무덤 해가지고 일본 가서 왜냐하면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그 임진왜란 시대 때 그 일본 무사들이 한국 사람 살해하고 코를 전부 다 잘랐어. 코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기념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얼마나, 조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기념으로 그 가서 이제 코를 묻어놓은 코무덤이 있어. 코무덤 내가 방문했거든. 우리 그 같이 이제 일행하고 코무덤에 가니까 그 역사를
아픈 역사를 우리의 아픈 역사를 거의 네. 써놨더라고. 아. 임진왜란때 네. 그 이제 자기들은 뭐 아. 전쟁 승리로 네. 기념하게 해놨지만은 아. 우리는 치욕적인 역사인 거죠. 야. 그런 치욕적인 역사이거든요. 일본 국민성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질서를 지키고 네. 기초 기본 교육 남을 배려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악한 그런 네. 물론 요즘하고는 뭐 옛날하고는 다 네, 다르겠지만은 네, 네. 그런 어. 참 무서운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뭐 아니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너무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은.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 입 두고 가시니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입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 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비우리라 못다 핀 꽃 한 송이 비우리라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으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아예하리 함께 울어주던 새도 지쳐 어디론가 떠나간 뒤 님떡난 그 자리에 두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비우리라 못다 핀 꽃 한 송이 비우리라 못다 핀 꽃 한 송이 비우리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투표로 묻습니다. 3월 9일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홍일의 노래 못다 핀 꽃 한 송이 보내드렸습니다. 애비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릴 적 위험한 상황에 겁없이 다가가는 우리를 애비, 애비 하면서 경계를 알려주던 그 말이 바로 코와 귀를 베일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말에서 유래했다 합니다.
우리에게 귀 무덤으로 알려진 이 무덤은 조선인의 코와 귀로 전쟁의 공을 인정받기 위한 전리품이었는데요. 원래는 전쟁터에서 상대했던 조선 군인의 코를 자르는 것이었지만 더 많은 공을 인정받기 위해 일반 백성들의 코도 마구 베어 소금에 절인 뒤 일본에 실어가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이 오늘날 귀 무덤이라 불리는 이 총이고 코 무덤이 맞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귀 무덤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이야기 전하신 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가 하여 찾아보니 코 무덤이 정확한 표현이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역사에 마음 한 곳이 아파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같은 그분들의 영혼을 기리며 3.1절을 품은 3월 방송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4, 5년간 징역으로 노역을 하신 권성락 선생님의 선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희 선친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징용을 강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태평양 전쟁, 뭐 대동아 전쟁이라면 그때 강제로 일제 치하니까 막 강제로 끌려갔었습니다. 가셔가지고 그 저희들 그 아버님 대가 6남매, 그러니까 제일 맞이분이 그 고모님, 맞이분이 그 여자분이시고, 그 다음에 둘째부터 저희 그 선친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래, 막내였는데, 그, 마침 그때 그 둘째 그 삼촌께서 일본에 가 계셨고. 징용? 네? 징용으로? 아니, 그때는 그 일본 뭐 교류하는 네네. 그런 기회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후대도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 선친대는 그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 그 후손 그 삼촌들 후손 아랫대하고 지금은 뭐 전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선친께서 이제 일본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그 노역 주로 이제 그 노역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뭐 먹는 것도 참 굉장히 부실하고 또 그 작업 환경도 어려운데 그 마침 그 해방될 무렵에 해방이 이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그죠? 네. 해방된 무렵에 그 해방이 이제 될 무렵에 그 노역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이제 사람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해방되는 날 그 기쁜 날 네. 그때까지는 하도 배를 골았는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그 무밭에 무를 네. 배고픈 김에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배탈이 났어. 막 못 견딜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마침 옆에 동료가 네.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다는 그런 뭐 이야기하며 또 그 탄강까지 끌려가셔가지고 네. 참 그야말로 그 6.25 때도 참 네.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면은 일본에서 광복을 맞이하신 거세요, 선생님? 그렇죠. 일본에서 광복 맞이하고 그 뒤에 이제 한국을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노동하면서 네. 그 저축이 됐는가 봐요. 돈이 돈을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 돈을 네. 일본 화폐로 네. 그거 모았는데 그걸 이제 해방이 되니까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오니까 화폐 개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죽을 고생으로 그 모은 돈이 완전히 폐기 무산되는 거예요.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완전 화폐 개혁이.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못 먹고 그 고생하면 네.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네. 한 푼 두 푼 모은 그 고향의 자식들 생각하면 네네네. 모은 그 돈을 야. 그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네. 그 얘기 참 들으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징용 끌려가셨긴 하신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화폐 개혁되고 이런 거는 화폐 개혁 때 완전히 잠록에 넣어놨다가 네. 그거를 어떻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연고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네.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잠록에 보관해놨다가 되니까 영 못 쓰게 되고. 아야 뜨지 마라 해 꺼질라 가슴 시린 호릿 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시출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그분들의 아픈 역사를 보상해 드릴 순 없지만 그 기억들을 통해 다시 배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 숙제라 생각해 봅니다. 앞서 들려드린 노래 제목이 보릿고개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서 대동아 전쟁을 지나고 60년대까지를 역사상 보릿고개라고 한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게 없으니 촉은 목피로 생활하던 시절 산에 있는 소나무 껍데기로 연명하였는데요. 이것이라도 배불리 먹을라 치면 화장실 볼일을 원활히 보지 못했습니다. 배 아파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이를 꼬챙이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쑥버무리, 찔레순, 목화송이로 줄인 배를 채우던 모진 세월을 견디셨다 합니다. 동청년 노항장곡, 매일 생 한불 매향. 오동나무가 1000년을 묵어도 변함없이 그 가락을 지니고 있고 매화가 일생을 가난하게 자라도 향기를 함부로 팔지 않는다. 라는 한시의 구절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시고 교육 현장에서 일생을 보내신 선생님, 선친께서도 경험하신 고생담에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는 달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제를 생각하면 한이 있지만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융화가 안 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당시 사회적 환경이고 그런 아픔으로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쓰나미를 봐라.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킨다.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일본은 교육이 그렇다. 질서 지킴이 무서울 정도다. 일제 식민 치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사운드 트랙 중 백지영이 노래한 See You Again 전해드리고 잠시 후 일본 교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ee your eyes, see your face. 자꾸 가슴이 뛰어서. See your face, see your eyes. 맘에 품은 걸 알았죠. 내가 세상 어느 순간보다 더 소중해서 그댈 둘러싼 시간뿐 모두 다 한 조각 공기처럼 간직했죠. 너무나 아파서 슬픈 사랑은 매일 밤이면 낯선 얼굴로 서서 저기 바람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다 말아줘. I'll be there 함께 하나요.
일본 교육에 벤치마킹 할 게 많다.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데 일본은 급식도 아이들이 조별로 나누고 직접 조리하고 식사를 하며 남을 배려하는 매너, 예절 교육이 뛰어나다. 키가 크신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교육을 하는 장면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 그리고 영국 연수 시절에 관한 경험담도 보태시며 이런 말씀도 전하십니다. 영국은 식민지 약탈한 제국으로 옛 문화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소중히 하는 나라다. 그곳에서도 일본 문화의 전파력에 깜짝 놀랐다. 특히 대형 박물관에 많은 것이 보관되어 있는데 곳곳에 일본 문화관과 일본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견학할 당시 겨우 삼성에서 한국 문화관을 박물관에 설치할 정도로 미약한데 일본은 그만큼 빠르고 무섭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본 교육에서 보고 배울 점의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뭐 체벌을 사랑을 매달려가지고 또 건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요즘은 자기 자녀도 체벌하면은 큰일 나는 시대죠. 특히 뭐 외국 선진 같은 미국이라는 거는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 체벌하다 보면은 그 교육청에 이렇게 불려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 요즘 왜 매를 아끼면은 아이를 망친다는 그런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태 교육, 유태 교육에도 유태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으로 이렇게 초안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매를 장려하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매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매 대신 그래 힘들지요, 그죠? 매는 당장 수월하니까 이게 뭐 몸을 이용한 것도 있고 무슨 도구를 이용한 것도 있는데, 그래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 각자가 전부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ADHD라고 야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매를 안 들 수가 없는 게라, 그지?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그 부모들이 이혼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모들은 이혼해가지고 헤어지고 할머니 조모님 밑에 이제 아이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야가 경찰서를 아주 제 안방 떠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고. 그러니까 이제 내당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내당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아이가 우리 반이 됐어. 그래 처음에는 아이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하도 말썽을 피우고 또 야가 도벽성이 있는 거라. 도벽. 그래 뭐 하여튼 사흘도리로 아이들 학용품을 위로해서 용돈 돈까지 항상 이게 한 사흘도리로 막 도난 사건이 나거든. 그래 보니까 나주 조사해보면 이 한 아이한테 야가 하는 기라. 그래 야는 경찰서도 몇 번 불려가고 교장실도 몇 번 불려가고 그래도 이게 반복이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게라요, 그죠? 그래 저도 뭐 수양도 부족하고
그래, 고민하다가 매를 댄 거죠. 그죠? 네네네. 그래요. 회초리로, 네. 종아리를, 네. 나도 모르게 좀 심하게, 몇 개월 심하게 때렸죠. 네. 때렸는데 막 피멍이 들어서, 피멍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네. 나중에 네. 학교 찾아와가지고, 막, 서운한 소리를 하면서, 네네네. 이 교장 선생님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생전 처음 네. 학부형한테 네. 교육하면서 네. 그런 학부형 원성도 듣고, 그게 한 몇 년 되셨어요? 어? 몇 년 정도? 그게 보자. 97, 8년이라 오래됐네. 예. 그래, 그 아이가 지금도 네. 생각하는 게, 네. 부모님은 없고 참 할머니한테 할머니 쳐가지고, 귀한 손자 아닙니까? 네. 아무리 자기가 손자가, 네. 도백이 있고, 네. 이거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또 얘기할 수가 물론, 없네. 자세히는 할머니는 다 아는 거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예. 도백을. 예. 그래, 할머니한테, 심한 이 얘기도 네. 듣고,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네.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 거기 트라우마를 무마할 때나 이래 남아있어. 그래서, 물론, 내가 옛날에 보면은, 학부형들이, 진정한 학부형들은 서당에 아이를 맡기면서 해초리까지 이제 네. 같이 네. 성장계에 들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가 네. 말 안 듣고 네. 학문 소리하고 할 때는 네. 항상 이 메초리를 가지고라도 우리 아이 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이제 학부형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 생각 상상도 못하고, 그때는 우리 아이가 훈장이 네. 아이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게을리 하면은 매를 대거든요. 매를 대면은 아이가 까무러칩니다. 그야말로 까무러쳐가지고, 그래서 한 훈장은 아이가 까무러쳐가지고 거의 반죽음이 됐어. 그런데 이 훈장이 당황해가지고 학부형한테 연락을 하니까, 네. 그래, 학부형 하는 얘기가, 네. 우리 아이 인간 안 되면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옛날에는. 네. 그리고 또 일화가 이런 해초리에 대한 일화가 있는 게, 자기가 네. 부모님 해초리를 맞고, 훈장의 해초리를 맞고, 네. 그 당시에 이제 해초리는 물풀의 나무로 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쌀이도 있습니다. 네네네. 물풀의 나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초리 맞으면서 엄하게 자라가지고, 네. 나중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네. 의사를 쓰고, 네. 이렇게 네. 금이한양하는데, 네. 마침 지나는 산골 길에 네. 물풀의 나무가 있었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내려가지고 물풀의 나무 앞에서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풀의 나무 때문에 내가 네. 현재 이렇게 성공을 하고 오늘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물풀의 나무에 예를 다했다는 그런 고사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네. 그 당시엔 그 당시고 요즘은 네. 또 세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래서 저도 그 손주를 키우는데 네. 손주가 지금 미운 5살이라고 네. 뭐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도 네. 그래 하면 어떨 때는 네. 나도 막 뇌를 대고 싶지. 네. 그런데 지금은 겁이 나가서 옛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내가 그냥 그러나 네. 그 아빠는 또 매를 대더라고. 아. 그래 내가 매는 그 아이가 네. 잘못을 알 수 있을 때 내야 될 효과가 있지만은 네. 지금 뭐 4살 5살 뭐 잘못을 압니까? 내가 이 잘못하는 건도 뭐 사리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효과가 없다. 네. 그리고 요즘은 자기 아무리 귀여운 자기 아들이지만은 예. 아이 폭력하면은 네. 잠탐이 또 폭력돼 가지고 네. 사회 문제가 되고 네. 이렇게 아. 경찰서도 갈 수 있다 하고 내가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 옛날하고 요즘은 뇌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사실 다른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뇌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제가 지금도 남았습니다. 관성락 선생님의 교육 현장 경험을 담은 노래 따라 인생 따라 코너였습니다. 3.1절 이야기로 꾸며본 오늘은 감샘이지기 전귀숙 씨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날입니다. 부친 대신 일제 강제징용을 다녀오시고 얼마 후 6.25 전쟁터에서 또 청춘을 보내셨던 부친께서 8년 전 3월 1일에 85세의 연세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노래 전람회의 새에 들려드립니다. 보고 있나요 별이 지는 저 하늘 위에서 너무도 작은 나이겠죠 듣고 있나요 그대 떠난 뒤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나의 기도를
끝곡으로 감세미 출신 싱어송라이터 안지민, 돌아가신 조부모님께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로 만든 편지 들려드리면서 감세미에서 온 편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대본의 전귀숙, 진행의 청년 이재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추운 겨울 하얀 눈 내릴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떠올라 하얀 손이 나를 꼭 잡으며 얘기하던 게 기억나 잘해왔다고 가끔 내가 넘어질 때 항상 나를 잡아주시던 그대가 있었기에 나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대 마음 나보다 더 크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줄게요. 나의 어린 나날의 그대는 나를 지켜주던 강한 사람 나도 내가 싫어질 때 항상 나를 꼭 안아주시던 그대가 있었기에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죠. 그대 힘든 나보다 더 깊겠지만 내가 안아줄게요. 혼자 앞서 걸어가도 뒤에서 날 봐주던 그대가 난 보고 싶어 날 보며 매일 미소를 짓던 그대 얼굴 내가 웃음을 줄게요. 그러니 날 보며 웃어요. 내가 더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싼 날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날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난 곳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